자, 손 뵙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밴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이 방송을 우리 수의학과 학생들이 워낙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물론 반려동물 수의사 너무 좋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가 있다. 수의계에는. 네. 그러니 제발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네.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법수의학? 네, 네. 법수의학입니다. 네. 우리 법의학이라는 용어도 사실 생소했는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드라마 사인 이런 거 통해서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은 막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을 이제 법의학자들이 막 부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밝혀내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분야가 사실 동물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수의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영어로는 법의학이 포렌식 메디슨이고요. 여기 이제 베테리너리를 앞에 붙여가지고 베테리너리 포렌식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수의 법의학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법수의학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희는 오늘 법수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사실 법의학이 아직은 조금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학문이거든요. 네. 최근에 방송에 나오면서 좀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의사가 10만 명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법의학자가 46명밖에 없어요. 작년 기준으로요. 아.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병리학을 먼저 전공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법의병리학이라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네. 공부를 하다가 현실적인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봐요. 법의학도 네. 이렇게 소수인데 그럼 법수의학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수의과대학에 수의병리학 교실이 있고 네. 뭐 검역본부라든지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에 뭐 이제 부검 같은 건 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법수의학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아직 한 명도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전문적인 인력을 키워내야 될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동물학대 사건들이 점점 잔인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수의학자가 필요한데요.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과시형 범죄, 보복형 범죄 이런 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요즘에 트렌드를 보면은 이 동물보호 단체들도 토론회 같은 걸 할 때 프로파일러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 범죄자의 이 피의자의 심리가 도대체 뭐냐, 왜 이런 걸까지 하냐라고 토론을 하는데 그때 꼭 나오는 얘기가 법수의학 전문가가 있으면 이거 부검을 해서 좀 더 밝혀낼 텐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범죄를 당한 동물들을 보기만 했지 실제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지는 밝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입증이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보호자가 없는 만약에 길고양이다, 뭐 야생동물이다 이러면 뭐 더더욱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법수의학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저는 사실 딴 것보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사람 살인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미스테리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뭐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돼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돼지의 특성 자체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수의학자가 반드시 포함이 됐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네. 그 편을 봤는데 동물 재현을 할 때 네. 법수의학자까지 같이 참여를 했으면은 조금 더 잘 밝혀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맞아요. 법수의학이 이제 동물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제 사람 법의학을 도울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아직 미지의 학문이지만 네. 해외의 경우는 어때요? 사실 미국은 이제 플로리다 수의과 대학에 이런 과정이 아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회도 이미 있어요. 그래서 학회도 열리고 있고 학술 대회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교과서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SAPCA라고 이제 미국의 동물 단체인데요. 여기는 아예 포렌식 팀이 있어가지고 그런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조사관이 출동을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법수의학자가 부검을 통해서 사건을 밝혀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상황인데 네. 일단 외부에서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법수의학자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은 있는지. 네, 움직임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로 외부에서 필요하다 압력이 들어오냐면 네. 아예 동물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 수의 법의학의 필요성이라는 아예 리포트까지 발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어떤 일선 수의사들이나 수의과 대학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검역본부가 이런 관련된 연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올해 말에 끝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 법의학적 진단 체계 기반 구축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 연구를 이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수의학계는 어떤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일단 수의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필요한 분야는 맞거든요, 분명히. 사람 법의학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수의병리학실을 중심으로 거기 전공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부터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과 대학에서 뭐 특강을 하던가 아니면 해외 교수님을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하던가 해서 수업을 좀 선택 과목이라도 좀 마련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수의대생들
자, 법수의학 선점하는 사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길을 먼저 개척하는 선구자가 되기를 누군가는 꼭 예, 네. 나중에 유명한 법수의학자가 돼서 저 위클리벳 보고 법수의학자가 됐어요라는 인터뷰를 해줬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